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CPI 그리고 FOMC 이런 경계감, 이런 게다가 오늘 걱정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만기일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 생각보다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강한데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강했죠. 그런데 역시나 좀 흘러가면서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가 2차 전지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애플양 키워드들이 정말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어제와 정말 달라진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양 수혜주들 오늘 OLED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시, 11시 이 정도 구간부터 좀 확 튀어오르는 테마도 한 가지 있죠? 6개 쪽으로 맞아요. 시세가 좀 붙더라고요.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의 비상이 걸렸다. 호주 얘기입니다. 네. 이런 소식에 국내 6개줄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하나씩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딱 한 주의 중간입니다. 중간인 만큼 조금 더 지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딱 점심시간 끝나고 저희가 랭킹쇼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딱 지루할 타임인데 저희가 언제나 그렇듯이 텐션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찬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 보이는 이제 전화번호 띄워드릴 텐데요. 02-3252-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내용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좀 볼까요? 자, 유튜브 보니까 현재는 동시 접속자 수 한 1,300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사랑리님께서 집 나갔던 우리 원태기가 돌아왔어요. 손절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며칠 전 상담해주신 랭키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 원택 진짜 그날 랭키쇼 시작할 때부터 네. 여러 번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후반쯤인가요? 도와드렸었죠? 좋습니다. 사랑리님께 원택 아주 다행이네요. 사실 원택이 그때 실적 쇼크였나요? 맞아요. 그 뒤로 주가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좀처럼 이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좀 들어주는 모습 다행인데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상담드리는 모든 종목에 함께 나타났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김명진님께서는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그 에어컨이 제대로 시원하게 가동되지 않는 곳은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네. 심지어 제가 자주 가던 카페도 바꿨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가 요즘에 덥지는 않은데 네. 시원하지 않아서 저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카페로 바꿨습니다. 저랑 진짜 좀 다른 게 상극이죠? 저는 이 시간쯤이 딱 좋은 게 딱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어제 그래서 그 서로 SNS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나? 밖에 어떻게 이 더운 날씨에 테라스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밥까지 패스하고 테라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참 온도 차이는 특히나 더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기본적인 온도를 느끼는 체감 차이가 있는데 있죠. 저희는 더 다른 것 같아요. 갑자기 더워지는 느낌이네요. 점점 멀어짐을 느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시나브로님, 시클라메님, 워렌타핑님, 공부하시다님, 조조아리님, 김경숙님, 지연님까지 안녕하세요. 행렬이 주르륵 벌어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따라 모니터에 제가 거의 없는 사람 아닌가요, 이거 지금? 거의 그림자처럼 있네요. 유난히 그리고 좀 까맣고 유난히 좀 하얘요. 그러네요. 네. 아니 이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그냥 안 보입니다. 여기는 그 빛 반사판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빛을 흡수하고 있네요. 저희 시청자님 닉네임 중에 흑줄백장님 딱 저희 그런 느낌 나는데 왜 안 계시죠 오늘? 흑과백이에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인사 좀 나눠봤는데 오늘 랭키쇼 주제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저희 동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전? 왜 동전이에요? 오늘 동전으로 제가 뽑아온 이유가 1980년대쯤에 500원짜리 주화가 처음으로 발행된 날이래요. 8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1982년 6월 12일 500원짜리 주화가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동전은입니다. 동전을 갖다 파나요?
갖다 팔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옆에서 비트코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인 말고요. 저희 실제로 눈에 보이는 코인을 내다 팔았을 때 얼마나 비싼 값어치를 좀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제가 한번 뽑아왔거든요. 이거 뭐 경매가 있는 거예요? 경매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팔기도 하고요. 한국거래소래요. 한국은행에서 팔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암암리에 실제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암암리는 이제 빼놓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출처는요. 뉴스 기사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그래요.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큰일 날 뻔했네. 암암리 잘못 나오면 이거 신고 들어옵니다. 제가 암암리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1966년 얘기가 있는데 네. 이때는 1원짜리가 쓰였군요. 1원짜리. 그리고 10원짜리도 10원짜리, 있고 1970년에 100원 있고 50원, 72년 거, 그리고 500원 이렇게 1998년 있는데요. 거.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몇 배가 올랐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기준이에요? 네, 그 기준이에요. 가격 상승률. 네.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연도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60년대, 70년대 쪽으로 하면 거의 골동품의 가격이 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뭐 여러분의 추측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보이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니까 지금 야후님께서 암암리에 진단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랭킹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저희 진단은 암암리 아니고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저희는 양지에서 벌어지는 진짜 제대로 법률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래님은 이젠 하다가 동전 네. 얘기까지 나오나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렇습니다. 주식농부꾼님 네. 515 72년에 50원짜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투표창에 저희가 채팅창에 투표창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투표 기다려볼게요. 오늘 제가 그런데 네. 지금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진짜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동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전 사용하실 때 동전 건네시기 전에 꼭 한번 오늘 랭킹 좀 캡처해 두셨다가 네. 꼭 한번 확인하시고 쓰시기를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주식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HL 만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대표주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부품주 중에서 가장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매수 가격이요 53,210원입니다. 비중은 15%에 지난해에 매수를 하셨고요. 와, 그러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보세요. 정말 차트상으로 3만 원대 초반까지 뭐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한번 나오니까 발동이 좀 걸렸거든요. 4만 원대 후반 지금 5만 원 근처까지 딱 정확히 얼마 전에 5만 원 찍었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왔는데도 아직 53,200원 매수가는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가격까지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액상은 상승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차트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역시 와, HL만도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 가운데서도 정말 더 많이 내려가 있다가 최근 들어 반등이 참 그래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HL만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초보자들은 항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잘 몰라도 차트도 모르고 기업 분석할지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몰라도 그러면 그 분야 1등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주식으로 손해보는 것은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투자자가 위험한 생각을 갖고 해서 그런 거죠. HL 만두도 그러면 이걸 주식을 사겠다면 지금 아마 작년 6월에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8대에 산 거죠. 53,000원, 54,000원 8대 산 겁니다. 이거 월봉 차트입니다. 8대 샀는데 8대인지 살 때인지 모르잖아요. 초보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대학을 가겠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했는데 고시 공부를 해서 뭐 공무원을 된다든지 하면 남들은 다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팔 때 사는 거죠. 이것은 내가 기다려서 인내해서 주식을 다시 본전 올 거예요. 수익은 조금 나겠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주식을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된 거죠. 작년 3월에 아무것도 몰라도 작년 6월에 그냥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만 사도 수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빠졌을까? 그럼 이 주식은 이렇게 HTS를 보시면 이렇게 편남이 있습니다. 편남. 그래서 핸드폰으로만 주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노트북이나 PC를 사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 편남을 다 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 기업이 뭔가 하는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뭔지 반드시 봐고 뭐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자면 그 사람이 사채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술장사 하는지 물장사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말 벤처 사업을 하는지 뭔가 알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나한테 갚을지 말지를. 주식도 똑같아요. 그럼 만도가 있으면 이렇게 편남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기업 계열을 보시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매출이 50% 정도 되고요. 중국 매출이 한 30% 되고 나머지는 기타 미국, 인도부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편남 이렇게 보시면 실적도 다 나오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안 보시니까 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어디 가서 유튜브나 다른데 그냥 공짜로 듣고 이거 좋다 그러면 사고 그것은 그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는 단기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하루짜리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알아야 되잖아요. 보시면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합니다. 그러면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사면 안 되죠. 납품회사는 현대기아차 하는구나, GM도 하는구나, 포도 하는구나. 그럼 GM이 계속 중국 공장도 철수하고 포도도 그렇고 지금 생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럼 이 GM과 포도에 납품하는 부품주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실적이 안 나올 때 안 나와. 그럼 지금 현대기아차 납품하니까 현대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만도는 조향장, 현가장치, 전자식 브레이크라 이런 거 다 넣잖아요. 브레이크도. 그러면 GM에 들어간 게 적게 들어갑니다. 과거에 10대 들어갔으면 지금은 7대도 안 들어가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실적이 급격히 줄었잖아요. 넣은 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폭스바겐도 줄어요. 그러면 GM 기아와 폭스가 넣는 회사들은 부품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유추하는 건 기본인 거죠. 자,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일보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매출액이 6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323억이었어요. 자, 언제 매출액이 늘어요? 올해 이익이 늘고요. 매출도 올해 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22년도까지 22%가 늘었어요. 10%, 20%. 그럼 21년도, 22년도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진은 좋지 않지만 매출이 많이 늘구나. 그러면 매출이 났을 때 주식에 가는 거예요. 성숙기에는 이익이 매출이 늘는다는 것은 성장을 한다는 그 외형이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성장을 못하죠. 4%밖에 매출 성장 못하고요. 이익 25년도 8%, 7%. 이 주식은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2% 과거에 성장할 때 4, 5%인데 한 자리 숫자 매출이 느는 회사는 주식에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그럼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매출이 안 늘고 이익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이런 것은 이익을 보고 하지만 이런 것은 매출을 봐야 되죠.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러면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이익은 넣는구나. 그럼 이익이 넣는다는 건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라든지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전자식 브레이크라 관련 전부 다 전자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기계식으로 했던 것보다 마진 좋아요. 즉 ASP 판매 단가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봐야 돼. 그러면 당연히 현대기아차도 가고 지금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잘 팔리잖아요.
지금 테슬라 다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막 1등 가고 막 그러잖아요. 2등.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이것도 되는구나. 기계식에서 전자식 바뀌면. 그래서 주식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를 돌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신가가 53,000이잖아요. 팔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럼 지금 목표가는 왔습니다. 목표가 왔는데 대다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는 주가를 58,000원 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은 이렇게 가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더라도 기본 다시 여기 6만 원 근처 이 박스권이니까 58,000 정도는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가다가 지금 조정받더라도 조정받고 바로 가줄 수 있지만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 58,000원까지 가면 53,000사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 갖다 놓지 은행에 가도 4% 받는데 1년 동안 말로 기다려요. 그죠? 10%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4만원. 자, 그래서 지금은 보유했다가 자, 주봉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그럼 목표가에 근처 왔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잘 조정 5만 원 근처 오는 거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꿀뚝주들도 이 거래가 실려 있을 때 이제 인터넷주부터 엔비디아도 2014년부터 2012년도 엔비디아 저가 시작하면 1000배가 올랐거든요. 300배 올라서 300배. 그랬는데 이제 그건 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주식도 이제 돈이 일로 놀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적은 뭐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보시고, 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 차트를 보니까 거래가 실렸다가 조정받고 여기 또 거래 폭등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절가 반드시 정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손절가를 좀 더 천천히 기다리면 21편까지 기다려도 되는데요. 손절가는 43,0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여기 54,000인데 아마 돌파할 걸로 보여서 지금은 천천히, 저 월봉이 간다 그랬죠. 조정받고. 그래서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58,000원 목표가로 지금은, 손절가만 잘 지키고 보유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패러다임 바뀌는 주식을 내려와서 사면 제가 옛날에도 여기서 초보자들 무조건 만도 팔고 현대위아도 그렇죠. 다 팔라 그러잖아요.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은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고민을 왜 합니까? 주식 얼마나 쉬운데 그냥 기아 사면 됩니다. 가고 있잖아요. 그냥 현대 사면 되잖아요. 현대차.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근데 대형 부품주를 왜 사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손절가 목표가 지켜서 나오셔서 앞으로는 모르는 주식에 부품주 가시지 마시고 성장하는 기업들, 내가 물려도 더 사고 싶은 주식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HL 만도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동차면 다 같은 자동차, 부품하면 다 같은 부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지 미래를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 만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반등이 있을 때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상담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대장주에 접근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뭐 주춤주춤 하는 것 같다 싶다라도 차트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는 오늘 조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 시장이라니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귀숙님께서 보니까 이럴 때 침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의미신 것 같거든요. 확실히 위에도 채팅창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매일매일 올라가는 섹터들이 달라지고 다르니까. 그쵸? 이 와중에 소외되는 것들이 정말 철저히 소외되고요. 이게 박스권에 있는 그 자기의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는 쪽으로만 계속 갑니다. 요즘에 어디만 갑니까? 화장품. 그쵸. 아까 뭐 킹장품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뭐 음식료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전력 전선 이런 쪽. 그래서 실적 잘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쪽으로만 계속 쏠리니까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거는 도대체 언제 타이밍이 오나. 맞아요. 이 생각하다가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는 거죠. 자, 꿀부자님께서 명쾌하게 해주시는 전문가님이시군요. 그리고 주식가자님, 그래도 수익이 가능하다니까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인사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가을이님께서는 에코프로 BM 이야기 올려주고 계시고 나노 신소재부터 TFE 그리고 동아화성까지 오늘 좀 답답한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네. 요새 주식시장에서는 성적순으로 좀 실적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참 답답한 종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박혜옥님의 종목이고요. LG화학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만 1,000원, 비중은 20%. 계속 내려가기만 하네요. 언제쯤 제자리에 올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 상담 내용에서부터 답답함이 가득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그래도 요새 2차 전지 종목들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LG화학은 추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여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 1초도 보유하지 말아야 될 주식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다. 그걸 보유할 바에 그냥 삼성전자 보유하는 게 낫고요. 그러면 2차전지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에서 23년도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계속 희망을 갖고 많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많이 빠졌습니까? 많이 올라왔죠? 지금 또 따블로 와 있어요. 20년도에서. 자, 그리고 LG화학도 100만 원 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63%, 62% 빠졌네, 그죠? 그럼 빠졌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주식은 반드시 새로 과거에 여기서 갔을 때 100만 원 갔을 때 70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70조 갔으니까 이게 1조 정도 영업이익을 5조 내면 12배 정도 갔거든요. 14배 정도 갔네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21년도에 5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5조가 나오니까 21년도 70조 가도 5조에 10배면 50조잖아요? 그러면 14배 정도 갔잖아요? 영업이익에.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에 14배 가면, 지금 영업이익이 이때부터 보세요, 한번. 영업이익 기준으로 21년도 5조, 3조, 폭락 40%, 또 폭락 37%. 자, 그럼 올해도 올라가요. 올해 올라간다고 예상해놨어요. 컨센서스. 근데 5조에 아직도 반타작입니다. 올해도 2조 7천억. 자, 그러면 이 5조를 회복한 게 내년에 회복한 이익 기준으로 보면. 자, 근데 매출은 늘죠? 42조 5,953억에서 40조에서 60조로 늘니까 뭐 60% 정도 늘어요. 매출은. 1년, 2년, 3년, 4년 늘죠? 4년 60% 늘면 곱하기 여기에 만약 여기까지면 70조니까 거의 만약 27년도 보면 80조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럼 27년도 80조의 매출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80조? 이걸 뭐로 분석을 못 하는 거죠. 80조에 40조죠. 2배가 늡니다. 매출에.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날까요? 2배가 늘면 곱하기 3 하면 6배인데 한 5배는 올라야 되죠. 그러면 5배 오르면 그래서 이미 주식이 이렇게 27년도 주가를 여기서 그 전에 반영이 됐습니다. 거의. 왜 그럴까요? 보세요. 주가가 20만 원 있었죠. 이 옷이 100만 원 갔습니다. 저가 20만에서. 21년도 이미 퍼포먼스를 27년도 주식을 다 반영시킨 거예요. 21년도, 25, 26, 5, 6년, 7년도니까 5년 뒤에 걸 이미 실적을 반영했어요. 매출액의 증가도 여러 가지를. 그러면 다시 7조, 현재 5조 이상이 나와야도 이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럼 5조가 아니라 최소한 이익이 2배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2030년도 되면 그 매출가 되면 그럼 30년이니까 27년도 정도 아니면 빠르면 25년도, 27년도에 이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100만 원 양극재랑 유통돼 있으니까 아니면 내년에 간다면 반등하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단 저녁에 야인시대부터 이런 진단 항상 70만 원 팔고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내려와서 계속 LG화학 좋다고. LG화학이 좋을 이유가 이제 LG화학은 순수화학보다는 산업재용 화학이잖아요. 그럼 산업재용 화학이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도 땅 파고 건물 짓고 뭐 시설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다들. 중국이 지금 산업생산 마이너스입니다.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로 가있어요. 22개월째 마이너스예요. 그럼 중국이 저렇게 마이너스면 중국의 화학제품 다 밀어낼 거 아니에요.
적자보다 밀어는. 그럼 하하고로는 이익을 못 내죠. 당연히 리튬으로도 이익을 못 냅니다. 자, 그러면 리튬도 남아서 난리죠. 중국은. 그러면 양극재로 내. 양극재도 지금 반값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양극재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리튬값 올라간다 해도. 그래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LG화학 갖고서 엄청나게 저한테 그러겠지만 제가 보는 게 거의 지금까지 맞았으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60만 70만에서 63 보유금지하고 38만 찍었고요. 마찬가지예요. 모멘텀이 생겨야 돼. 아직은 올해는 쉽지 않다. 작년 4월에 제가 양극재는 하반기부터 악재만 나오는데 지금까지 악재 나왔습니다. 앞으로 악재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계속 올라간다 보지 말고 만약에 내년까지 들고 가면 수익은 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가 들고 가든지 아니면 추가 내려가면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20%네요. 뭐 더 한 30만 초반 오면 10% 더 산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든지 아니면 손절하고 지금이라도 음극재로 가든지 뭐 2차 전형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 보유고요. 단기는 매도하고 싶으시면 45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4만 원입니다. 네. 네, 45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로는 3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LG화학에 대해서 우선은 다소 아쉬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대쯤에 매도하시고 다시 보지 않기를 권해주셨던 종목이었다라는 점 얘기해 주시면서 먼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끝까지 홀딩하시는 관점도 괜찮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레이님 이제 동전 알아봐요 하셨는데 뭐 바로 가볼게요. 오늘 동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갑자기 종목 진단하다 동전 얘기하려니까 확 생뚱맞은 느낌이 있긴 한데 왜요? 가겠습니다. 네. 자,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동전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자, 5위 공개하겠습니다. 5위를 알려주시죠. 5위는요? 자, 1972년에 50원짜리인데 몇 배죠? 6,000배가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30만 원쯤에 거래가 된대요. 그런데 50원이 30만 원이니까 6,000배 정도 가격이 되는 건데 1972년도 50원이 비싼 이유가 최초 발행이 된 시기래요. 아, 그래? 50원짜리가? 네. 그래서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들은 조금 비싸게 팔린다고 해요. 아니 50원짜리 72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70년이 일단 많거든요. 근데 연도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5위가 6,000배면은 1위는 몇 배일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거 뭐 되게 충격적일 겁니다. 10만 배 가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까지 가려나? 진짜 엄청나요. 자, 72년에 50원짜리가 5위를 기록했으니까요. 여러분 4위는 또 어떤 동전일지 잠깐만 또 맞춰 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 또 종목 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많이 검색을 하셨던 거 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31분 기준이고요. 지금 제일 첫 번째가 역시 좋아도 찾아보고 싫어도 찾아보고 걱정돼도 찾아보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보합에서 강보합 거의 뭐 변동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관련해가지고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소식들은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3나노가 아니죠. 1나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SMC, 미국의 인텔 이런 데에서 ASML의 이 장비를 사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TSMC가 그 기업의 이 기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안 사다가 이제 좀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게 되면서 또 3파전으로 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함께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모 회사 두산 쪽과 관련해서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가 되겠고요. 지금 오늘 한 0.4% 출발하다가 지금 8%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뭐 애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관계사 LG 이노텍이 되겠고 같은 1위부터 20위 내에 BH도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사상 신고가 이런 기록을 하면서 관계사로서 이런 부각이 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시노펙스인데요. 지금 10% 급락 중에 있습니다. 뭐 특별히 악재가 나왔던 건 아니고 뭐 관련된 여러 상품 중에서 5월에 뭐 품목 허가를 받은 인공심장기와 관련된 의료기기인 것 같습니다. 5개 상급병원에서 임상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팔아버리니까 여기서 못 견디고 같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거의 한 10거래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8%대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싸움, AI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칩 속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 때리기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반사수혜가 나오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 가주는 움직임이고요. 자,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어제 그 모잠비크 관련된 천연가스, 이런 광구 지분이 좀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요즘 이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강했었던 재룡산업, 인도네시아 그 송전망 얘기 때문에 오늘도 20%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전북 무안에 지진 났는데 이 지진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이상무다 이런 내용이면서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로서 오늘도 좀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자, 어제는 K술 해가지고 맥주, 막걸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늘은 다시 또 K푸드 냉동 김밥으로 갑니다. 자, 우양인데요. 1%에서 12%까지 강하게 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폴라리스 AI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10% 급등입니다. 자,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전략이 부각되면서 같이 좀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가 되겠습니다. 오늘 투자주의 종목 이렇게 한번 찍혀가지고 초반에 많이 좀 밀리다가 지금 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에다가 이 신규 공장 착공식을 열었는데 이거 이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2차 전지로도 좀 엮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삐아 22%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마존에서 K뷰티 유치 설명회를 27일날 코엑스에서 연다고 했는데 이 삐아뿐만이 아닙니다.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또 막혀버려 있는 중국입니다. 반사수혜 가능할까? 이런 내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미국의 퍼스트 솔라도 목표가 상향 조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애플 봐야죠. 그래서 애플 관련주 중에서 LG이노텍처럼 기존 애플 관련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AI 전략을 셌으니까 애플과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역시 오늘 키워드 애플 나왔습니다. 네. 애플 키워드가 어제만 해도 주춤해지나 싶다가 오늘 상당히 또 좋습니다. LG이노텍이 10% 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전문가님, 애플 관련해서 기존에 바로 떠오르는 LG이노텍, BH 이런 종목들로 다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플이 또 AI를 품고 있으니까 애플 관련 AI로 또 뻗어 새로 나가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저는 애플 본 주식이라나 이제 휴대폰 관련된 주식은 쳐다보지 말라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2013년도 이후부터는 휴대폰 관련된 부품 중 모든 것을 보지 말아라. 휴대폰은 이미 성숙기 시장 들어가서 스마트폰은 그렇다. 그리고 그래서 관련된 중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이제 휴대폰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품주들이. 그러면 애플을 하면 딱 생각나면 LG 이노텍이 우리 LG 그룹들이 넣으니까 OLED부터 제로부터 카메라 모드부터 다 해서 넣으면 그럼 LG 이노텍이죠. 그래서 LG 이노텍도 많이 뜨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AI, 폰이다. 애플 AI 관련. 그러면 AI 관련되면 결국은 AI는 온 디바이스로 가야만 현사에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안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 안에 부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부품 가장 중요한 게 저장하고 여러 가지 연산하고 그래픽 연산하고 하면 음성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기판에 있는 닫힌 기판이죠. 그럼 이소페타시스가 가장 실제로는 그럴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에 그래서 이소페타시스 수혜주로 갔는데 결국은 뭐 애플도 뭐 마찬가지고요. 전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모를 때는 저는 애플 관련주 사시면 애플 사라고 그러잖아요. 늘 그런데 보시면 애플도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2008년도 애플이 처음 나왔거든. 스마트폰 아이폰 1이. 그런데 금융위기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2달러잖아요. 지금 207달러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죠. 2달러. 100배씩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면 26달러 사도 10배예요. 20달러 200배 10배잖아요. 그죠? 요때까지 계속 사모아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22년도 폭락한 저가 대비 129달러 지금 70% 거의 더블도 안 왔잖아요. 그죠? 70% 정도.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요게 아니라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는 그때 22년 저가 대비 10배 왔어요. 11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죠. 비교하면 개인 투자자는 확실한 최고 좋은 거 한 개 사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플 관련주로 하면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대형주 중에선 이게 LG누텍이 오늘 18% 올라가다 내려왔고요. 그다음 ITM 반도체도 있거든요. 그럼 ITM 반도체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오늘 28% 갔다가 지금 11%예요. 다 팔아야 됩니다. 오늘 목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LG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 안 가고 있죠. 그러면 계속 여기서 22년도 3월부터 빠져가지고 18만원대 왔다가 지금 오늘 갑자기 27만원이니까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가에서 성장을 잘못하는 50% 올라가면 못 갑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죠. 28만원. 자, 그러면 ATM 반도체도 같이 있는데 74,000 끝없이 빠졌잖아요. 실제가. 그러다가 오늘 반등한 목표가가 27,000이에요. 이것도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플 AI 관련주는 이미 애플은 온 디바이스도 삼성에 뒤졌고요. 과거 애플이 아닙니다. 애플이 창업자가 옛날에 잡고 하고 나서 초심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래서 애플 관련된 주식은 단 한 주도 보유할 애플도 보유할 필요 없다고. 저도 수년 또 애플은 보유할 필요 없다. 사고 싶으면 미국에 엔비디아 사라. 이렇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련된 관계 났지 저는 매수할 종목이 없다. 오히려 지금 기회에 팔아야 된다. 애플 관련주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주는 오히려 지금이 팔아야 되는 기회다. 이런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애플 관련주 이제 접근하려고 관심 가지셨던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지체 없이 바로 또 가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겠군요. 전민권님의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큰 변동까지는 없었어요. 네. 자, 36,400원이고 2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최근 차트 보시면 그렇죠. 계속해서 3만원대 이 라인에서 움직임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4월 달이었죠. 4만원을 잠시 뚫어냈다가 다시 3만원대로 내려와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좀 뿜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라인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거 한 번쯤 갈 때 됐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갈 때가 된 건지, 오히려 꺾여 내려가는 건지, 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부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략 매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아직 보여주지 못하지만, 전력 관련 반도체뿐, 전력 여러 가지, 요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미국 경기도 이제, 침체면 금리 하락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어서 그냥 올라올 때 여기서 목표가입니다.
이번에는 요거 돌파를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36,000인데요. 38,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팔고 나오시는 분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익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가 실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윗꼬리도 원봉을 줬죠. 이것은 끝났습니다. 일단 단기 주봉 기준으로. 그러면 반등 시에 팔아야 되는죠. 잠깐 올라오면 38,000원이고요. 월봉 보면 제가 주식은 손가락 3개만 세도 쉽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손가락 3개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차트만 갖다 놓고 월봉 차트 하락 바닥에서 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면 되죠. 자, 그럼 아직 여기 와서 이제 월봉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바닥을 안 찍은 거죠. 월봉이 내려가고 있을 때 한 번 또 원래 추세 하락을 했는데 실제 그리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손가락 3개 세면 언제 팔까요? 3봉 파동에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세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침체가 갔죠. 그러면 계속 내려가요. 장기적으로. 스토캐스틱. 근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장기적으로 하락 다이버런스가 났으니까 장기적으로 빠진다는 것도 또 지지아래 내려올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고 이제 반도체주든 특별히 보지 마시라. 특별한 거 빼고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사신 것 같은데 사고 싶으면 그냥 1등주로 사시면 돼요. 가고 달리고 있는. 그죠. 달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소페타시스도 볼까요? 저거 이 두 종목만 이제 하시라고 그러면. 이소페타시스도 보면 여기 주봉 차트 보니까 그걸 잘못 가고 꺾였잖아요. 그죠? 잘못 가고는 몇 번째, 두 번째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신규 매수는 하면 위험하다. 그러면 사고 싶으면 마찬가지 비중을 조금 사서 한 10% 사서 내려가서 한 10% 더 산다. 그건 괜찮지만. 그래서 지금, 이 주성엔진 20% 비중 샀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짧게, 오늘 사신 것 같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시면 5일 정도 주가 예측치에 보면 매물대가 엄청 쌓여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손절가는 35,000원입니다. 그래서 35,000원 손절가의 목표가 38,000원 드릴 테니까, 단기적으로 보였다고 매도 단기 투자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좀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거든요. 아래로 35,000원, 위로는 3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팅창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노펙스 아까 전에 조회된 종목으로도 살펴봤는데 오늘 20% 넘게 급등하다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급락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 분봉 차트상으로는 좀 분위기 좋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요, 최병원 전문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가볼게요. 네. 드문드문 또 동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위에 보니까, 초레인님께서 73년에 100원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셨죠? 앤틱한 디자인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가을이님. 윤정님, 75년도 네. 100원짜리 진짜 그래요? 디자인이 앤티크예요 하셨습니다. 아니, 디자인이 100원짜리 달라요? 디자인이 다릅니까?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75년도 건 우리 오늘 후보 없었죠? 75년도 거 없습니다. 디자인은 뭔가 독특한데 네. 값어치가 이 정도 순위권을 만큼 오르진 않았나 네. 보죠? 75년도 디자인은 따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수님께서는 500원짜리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1위는 500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 4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아까 5위가 6,000배였나요? 6점에 맞아요. 그렇죠. 자, 그 4위는 과연 어떤 동전일지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야, 1998년 500원. 이거 귀숙님께서 1위로 잡아주셨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법한 게 네. 숫자로만 봤을 때는 팔린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 1998년도에 500원이 가장 비싼 동전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그쵸? 봤을 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이기 때문에 700만 원에 가장 비싸게 팔린 적이 있어요. 500원짜리가.
14,000배. 네, 14,000배. 14,000배. 한 100만 원, 놀랍죠? 100만 원 넣었다 하면은 14,000배면 네. 와, 계산도 잘 안 되네. 집에 가서 일단 저금통 한번 뜯어보세요. 그래요? 네. 98년 500원. 왠지 저거 언젠만 볼 것 같긴 한데, 그래요. 14,000배. 네. 아니, 5위가 6,000배고, 4위가 14,000배면. 그런데 이거 진짜 1위는 한 10만 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네. 이 98년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500원짜리는. 왜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997년도가 IMF가 터졌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1998년도에 500원짜리 주화가 정말 적게 생산이 됐대요. 보통 연평균으로 8천만 개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때 98년도에 500원짜리 동전이 딱 8,000개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정말 귀한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보통 좀 최대 팔렸던 금액이었고 보통은 3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동전이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데요? 아니, 네. 이렇게 희귀하다고 하는 500원, 98년도짜리가 14,000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인데, 그래요. 조금 이따가 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 진단 멋지게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지안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필옵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 딱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비중은 5%,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전망이 있어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2, 3년 동안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려고 하신대요. 이 전략이 괜찮을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2, 3년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필옵틱스는 원래는 이제 OLED 쪽에 뭐 장비 쪽이지만은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뭐 글래스 기판에 이제 미세한 홀을 가공하는 TGV 쪽에 이제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부분, 요 부분은 약간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주가가 이제 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격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필옵틱스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지만 가격은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싸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2007년도에 나왔던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거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이제 중요하고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잡혀야 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일단 적자 전환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실적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2분기 실적을 또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2, 3년간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가, 지금 이제 시총이 얼마냐면 5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정당화되려면 500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최고로 잘 나왔던 게 200억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럼 이 회사가 500억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 구가 아니고 단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구간,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올해 이제 반도체 부분이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해가지고 전체 업종의 실적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바닥은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박스권으로 좀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매수는 가능하되 모아가신다고 하셨으니까 2만 원 부분까지의 요 박스권에서 모아가시되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기보다는 한 27,500원 기준선 있는 부분이죠. 27,500원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일단 물량을 좀 덜어가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라든가 또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살 수는 이때 2, 3년간은 아니다. 그리고 2, 3년간이라는 것은 반도체 업종에서 2, 3년간 갖고 있는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길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요즘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이제 1년 반이나 2년이면은 업황 사이클이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간 보유할 수 있는 섹터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쪽은.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짧게 일단은 뭐 27,500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모아가시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한 번에 다 팔진 마시고요. 좀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기술적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필옵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모아가기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의 주가 자체가 그리 싼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먼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만 원대 밴드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게 볼 수 있지만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만큼 2, 3년 정도 가는 게 아니라 1년 반 정도 그리고 길어봤자 2년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서 27,500원 구간에는 조금씩 매도하시는 전략을 권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좀 가볼까요? 동전 얘기 정말 의외로 많이 나오네요. 고고스님께서 앞서 뭐 수십 년 동안 동전을 모아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집에 있는 동전을 다 연도를 확인하고 계시대요. 지금 손이 까매질 정도로. 혹시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러다가 다 네. 뒤졌는데 하나도 안 나오면 허탈하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배수님. 네. 갑자기 부자 되겠네, 고고님. 그래서 이러다 여러 개 나오면 또 그때는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투자 자금으로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초레이님께서 저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희귀동전 사이트를 둘러보니까 우와, 맙수사 상평통보를 판대요. 이거 조선시대에서 통용되던 화폐 아닙니까? 상평통보가 지금도 팔려요. 이거 정말 의아해지는 일인데 나중에 저 그 사이트 주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안님의 감사 인사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귀수님께서도 아까 전에 제가 4위를 500원짜리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이 정말 조금 나와서 주택은행에 있을 때 2개를 딱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하셨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요. 와, 그 아까 윤지앵커의 설명으로만 간단히 들었던 네. 걸 실제 사례로 지금 접해봤습니다. 이것도 네. 새롭네요. 귀숙님의 이야기였고요. 올드드림님, 상평통보 흔하대요. 엄청 많다고. 제가 동전에 참 관심이 없었군요. 저도 없었어요. 조금 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의 주택은행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랭킹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미리님의 종목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로봇 반응이 좀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의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주가 참 횡보만 계속하고 언제 올라가나 싶다가 또 어제도 반등이 나오더니 오늘 또 강한 시세를 이어갑니다. 87,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8%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82,150원입니다.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만 원대 초중반 계속 답답하게 횡보 양상 보이다가 네. 앞자리 바꿨습니다. 9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장중에는 사실 9만 원도 넘었다가 네. 왔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상승을 붙여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뿐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제 좀 잠잠하죠. 근데 이제 그제부터 살짝 머리를 좀 들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은 느낌이고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려고 꿈틀대는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바닥을 높이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로봇주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될 텐데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는 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계속 적자예요. 지금 작년도까지 3년 연속 적자였고 올해도 지금 일단 1분기는 적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로봇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대두가 되게 되면은 공장은 계속 짓게 되어 있죠. 공장은 계속 짓는데 공장을 지을 때 예전보다 이제는 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인건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인건비라는 게 아무리 뭐 지금 이제 동남아 쪽에 인건비가 싼 나라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할지라도 요즘에 이제 공장 한번 지어지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 10년 만에 인건비가 뭐 거의 뭐 다른 이제 나라 선진국들만큼 인건비가 막 따라 올라오는 그런 추세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 공장을 지어도 공장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는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공장을 짓는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은 인건비를 줄일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장 뭐 어떤 공장이든 관계없죠. 공장을 지을 땐 전부 다 이제 자동화, 로봇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AI는요. 몸이 없어요. 지금 AI는 컴퓨터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AI가 실제로 이제 진정한 수익을 내려면은 컴퓨터를 벗어나서 몸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AI의 몸이 뭐가 될 건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로봇이 1차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들이 좀 나와주면 이제 로봇이 몸을 얻는 거죠. 그때가 됐을 적에 진정으로 이제 AI 산업이라는 게 이제 불꽃 시대들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준비 단계죠. 그 소프트웨어 단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 AI 자체로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그런 사업의 생산성을 늘리는 정도지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선두에 나서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이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잠재력 있는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또 AI가 노리는 타겟 중에 최고의 타겟이 지금 로봇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는 건 사실 보장이 돼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미국 쪽에 북미 쪽에서 지금 이제 하반기 때는 굉장히 성장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뭐 하반기 때 주가가 저는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좀 중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할 걸로 보지만, 하지만 일단은 그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제 눈치 보기성 매물이 한 번씩 쏟아질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10% 정도시면은 뭐 저는 지금 가격도 좋고 비중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반기 내내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한 12만 원 여기 이제 정고점 부근이죠. 이 부근에 오게 되면은 한번 그때 가가지고 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뉴스라든가 그때 업황 전망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더 늘리진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다가 또 부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늘리진 마시고 한 10% 정도 가지시고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네요. 시장 자체가 점점 커져갈 만한 산업이고 두산 로보틱스 하반기에 쭉 보유가 가능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너무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죠. 자, 리님의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지금 고고식님께서는 오늘 근데 진짜 생각보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동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는 역사상식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동전에 대해서 관심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상평통부에 대해서도 흥선대원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올드트리님의 토막 상식 하나를 네. 챙겨가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동전 요거 3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오늘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은 동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왔을 때 그 액면 가치보다도 네. 지금 얼마나 그 가치가 높아졌는지 절대치가 아니라요. 상승률을 보는 맞습니다.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3위까지 공개를 해볼까요? 3위 알려주시죠. 3위는요? 자, 1966년 10원짜리입니다. 10원짜리인데 이게 30만 원까지 됐으니 무려 3만 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지금 비트코인도 이렇게 안 오르지 않았죠? 이 정도면 야. 진짜 코인 거래 안 하고 집에서 진짜 동전을 정말 하나하나 손이 까매질 정도로 살펴보시는 어마어마하네요. 것도. 네. 나중에 미래의 내 자식을 위해서 집에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면 네. 집구석에 돌아다니는 동전 하나씩 이미 챙겨놔야 되겠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요. 이런 게 좀 몇십 년 지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골동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3위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위도 역시나 처음 발행된 연도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1966년이었나요? 네. 이게 최초 10원짜리가 발행된 연도입니다. 10원짜리 자체가 처음 네. 나왔던 게 저때. 맞아요. 아니, 생각보다 동전이 거래된 게 오래되질 별로 안 않았네요. 됐죠. 자, 그렇습니다. 10원짜리 1966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하고요. 그 처음 발행됐던 10원짜리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가치가 3만 배 뛰었던 게 바로 3위였고요. 3위가 3만 배면 1, 2위는 어느 정도일지 추측도 잘 안 되시죠? 네. 자, 잠시 뒤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절파고TV님께서는 영국 엘리자베스 파운드가 있는데 이것도 우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잘 갖고 보세요. 맞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살펴볼 만한 동전으로 원래 준비를 했었다가 너무 스케일이 모르시는 크군요. 분들이 또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동전들부터 살펴보자라는 좋습니다. 의미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조금 전에는 하루 동안 조회가 많이 됐었던 종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1시간 동안 검색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1위부터 20위를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겹치는 거 빼고 안 겹치는 걸로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나오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찾은 게 있어가지고요. 좀 실망스러운 소식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임원진들 4명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전략본부장, 경영본부장 이렇게 장중에 5일, 7일 날 매도했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가스공사 봤고요. 또 보게 되면은 10위권 안에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23%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콤 국내 처음으로 이 무인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 없이 그냥 자율주행하는 부분과 관련해 허가가 떨어졌는데 이 무인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큰 평가와 기대감을 현재 주가로 보여주고 있는 라이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YC캠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이 현대차증권의 리포트 중에서 이 HBM의 공정 중에서 숨은 보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근데 숨은 보석 측은 참 잘 갔죠, 그죠? AI 반도체 구현 핵심 소재를 독점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오늘 YC캠이 15%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즈비전 보겠습니다. 1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22%입니다. 근데 좀 생뚱맞아요. 아이즈비전 자체는 이제 이동통신망 업체가 되겠는데 자회사 쪽에서 K푸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유일하게 상장사 유일하게 글로벌 35개국에서 떡볶이를 수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K 이런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 오늘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걸 또 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코롱 글로벌이 있군요. 코롱 글로벌과 관련해서는 이 포항 영일만항을 2배로 늘린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 원전과 관련
원전이 아니라 그 원유와 관련해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관점인데 여기에서 코론 글로벌이 이쪽 확장과 관련해서 뭐 이대주주 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부각이 되면서 코론 글로벌 강하게 가고요. 그리고 대상홀딩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김치가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업종별로 보더라도 상당히 그 음식료 쪽이 지금 다시 한번 화장품을 제치고 위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분야에서 K 음식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앞서서 방송하기 전에 계속해서 잘 갔던 화장품주입니다. 보니까 골고루 강세예요. 어떤 한 종목에만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보니까 아마존이 앞서서 이 관련해서 국내 K 화장품들을 좀 들어오기 위한 코엑스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슈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화장품주를 지금 따라가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킹장품이다 이렇게 채팅창에 올렸더니 도대체 킹장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화장품 종목들 정말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화장품 종목들 따라가도 되는 건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섹터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수출 데이터 때문에 움직인 섹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식음료 쪽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쪽 화장품 쪽이죠. 물론 뭐 이제 그 자동차 이런 쪽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수출 데이터 때문에 어떤 이제 반전의 어떤 매력을 보인 섹터다. 그러면 그 두 군데를 지금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는데 수출 데이터가 작년에 확 올라왔고 뭐 작년에 85억 달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2022년도에 비해서 6.4% 이제 늘어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말고도 팔 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30만 원까지 찍었었는데 떨어지기를 1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죠. 이제는 2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0만 원 거의 이제 한번 찍었었고요.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북미 시장 쪽에서의 어떤 확장세 특히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이제 올라왔고 오늘 보면은 이제 뭐 한국콜마 같은 쪽도 더 올라오고 있고 코스맥스도 올라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들이 올라가면서 뭐 뷰티 쪽도 뭐 실리콘2 요즘에 뭐 아주 대장주로 뭐 올라가고 있고요. 또 뭐 펌텍이라든가 뭐 잉글로드랩 다 화장품 종목들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따라가도 될까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은 화장품 종목들을 지금 접근하실 때는 바이앤홀딩으로 그러니까 사가지고 뭐 기다려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지금은 잘못하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그 기대보다 상당히 좀 이제 잘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타면서 이제 올라온 거지. 지금 화장품 섹터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본다. 또 앞으로의 화장품 섹터의 성장하는 속도 자체가 이 주가의 반등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에도 성장은 하겠지만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반영을 했고 어쩌면은 이제 내일 이제 그 FOMC 결과 발표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뭐 미국 시장에 한번 조정을 받든 아니면은 이제 또 올라가든 하겠지만은 어쨌든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잘 가던 어떤 종목들이 계속 갈 수 있을까? 또 그동안에 못 가던 종목들은 그럼 안 올라올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분위기 반전이 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날이 아마 내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반전이 한번 조정을 전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분위기 반전이 되든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도중에
뭔가 1등주와 그리고 2, 3등주가 뒤바뀌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혼조권일 때 잘 가던 이 화장품 섹터들, 버틸 수 있을까? 다른 쪽을 사기 위해서 화장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특히 메이저들이 화장품을 팔고 다른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현상들도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주들이 뭐 추세 하락을 보일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오는 걸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다 보입니다. 화장품 전체의 성장성은 뭐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기다릴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주가 조정받을 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 화장품 종목들의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점까지도 참고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뭐 좋은 종목군도 무한정 계속 가는 그쵸? 법은 없으니까요. 이제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귀숙님, 이 사탕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네. 눈깔 사탕 이야기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와, 사탕이 커서 입이 터질라고 했는데 60년대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요. 귀숙님, 와, 60년대 국민학생이셨군요. 자, 그리고 뷰게르님께서는 잠시만요. 60년대는 소학교였을지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소학교는 너무 예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와, 이 눈깔 사탕 얘기. 사실 저 어릴 때도 요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눈깔 사탕 얘기 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어제 좀 나는데. 그거 아니야? 한 이만한 진짜 눈깔만한 거. 그렇죠. 저도 슈퍼에서 사 먹은 것 같은데 한 50원에 3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는 사탕 진짜 많이 먹었죠. 와, 이것도 동전 이야기다 보니까 옛날 동전이 많아서 추억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자, 짜장면 500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좋네요. 자, 그런데 뭐 이 얘기를 언제까지나 할 수 없죠. 그쵸? 종목 진단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숙자이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신규 매수해도 될런지 이 질문 올라왔습니다. 나노신소재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나노신소재 지금 현재 구간에는 한 2%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1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시원한 반등 나왔다가 이 종목 오늘 좀 조정이 받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도 될런지 질문 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나노신소재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죠. 이 종목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배터리 관련 종목들 5개 종목 중에 2종목이 음극재 종목이었는데 한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였고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나노신소재 2종목 다 어제 급등이 나왔죠. 나노신소재는 제가 이제 음극재 전체 배터리 종목들 중에서 제가 뭐 탑5 안에 드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제가 5월 말 6월 초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5월 달에 이제 공방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는 왜 그랬냐면은 5월 달에는 실적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하지만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는 리튬 가격, 니켈 가격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노이즈를 딛고 그리고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그중에 저는 이제 뭐 일종의 탑픽이라고 하면 탑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극재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소재 중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첨가제하고 음극재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뭐 양극재나 이런 쪽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질 걸로 보기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 CNT 도전제 수요가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는 하반기 때도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뭐 원래 좋은 종목으로 시장에서 점 찍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시면 21년도 뭐 22년도 20년도부터 보시면은 2만 원대부터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요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을 겪고 그리고
이제는 박스권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스권의 상단인 16만 원대로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좀 사용을 한다면은 다시 시간이 걸린 이후에는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매수 전략이 중요한데 저는 15만 원 밑에서는 좀 모아가기를 하셔라. 어디까지? 한 12만 5천 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모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모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딱 타이밍 지금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딱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매수의 적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오늘 밤에 이제 FMC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수하시는 거 괜찮다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끌어올렸지만은 여기서 탄력받아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보시기보다는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모아가기로 하시고 그리고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목표가로 둔다면은 충분히 하반기 때 투자할 수 있는 2차전지 중에서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노신소재에 대해서 매수 문의 받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거인의 시선에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 종목 괜찮다라고 점 찍어서 준 종목이었는데 어제 24%대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들어가셔서 나 수익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거인의 시선이 저희 11시 30분에 월요일에 시작을 하니까요. 이 프로그램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는 타이밍 매주 월요일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나노신소재까지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한 종목 정도는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될 것 같거든요. 네. 하나 더 종목 진단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연인님의 종목인데요. 시노팩스입니다. 이거 오늘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보세요. 10% 급락인데 이거 오늘 원래 아니랬다고요. 네. 장중에 20% 가까이 정말 많이 잘 올라가다가 아니 순식간에 지금 꼬꾸라졌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거의 꼭대기에서 사셨다면 한가 맞은 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저도 네. 좀 궁금한 게 맨날 급등하다가 빠르게 빼버리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 때도 한번 3월 달에 급등세 나왔다가 길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적이 네. 있어서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변동이 강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노팩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정말 좋다 말았거든요. 장중에 고점 찍고 나더니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전에도 사실 급등 한번 나왔다가 맞아요. 또 밀리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종목인데 시노팩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어떤 뉴스도 나온 게 없고, 시장에 이제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온 게 없죠. 근데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종목의 특징이, 이런 움직임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특히나 어떤 13만 5천 원 부근에서의, 어떤 매물이 쏟아지는 이런 과정,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격하게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매물도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지난 5월 달 초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3월 초에 거래량 터진 부분도 보면은 요거 모아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13만 원대의 매물이 여기서 손바뀜이 한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손바뀜이 또 일어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때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누가 또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 부근에서 요때 샀던 사람들이 또 본전가 오니까 살짝 수익 나니까 무서우니까 또 던지고 그런 던지는 과정에서 손바뀜이 또 일어났겠죠. 근데 받는 사람들의 자금이 적으니까 완전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급락 형태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AI 딥러닝 혈액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시노펙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종목은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 기업은 아니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분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몇 안 되는 흑자가 나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흑자가 나면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그 주식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는 기업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적고 많이 못 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약바이오 중에서 흑자 나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세요. 주가가 적자 나는 기업들보다 많이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훨씬 더 기대감이 뻥 튀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것만 개발이 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뻥이 때릴 수가 있어요. 뻥이 옵니다. 뻥이. 근데 흑자가 나는 기업들은 현재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흑자가 나는 기업들은. 현재 실적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꾸 밸류에이션을 보려고 그러고,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적자가 나면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안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또 못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4,000원짜리가 지금 14,000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이쪽에 13,000원대에서 어떤 매물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오늘 왜 빠지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술적인 부분, 내용을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셨다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의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바닥은 그래도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손절선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바닥이 요 부분이 깨질 때, 그때는 이제 흐름이 깨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매수가가 11,300원이니까 뭐 녹록지 않습니다. 좀 비싸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따진다면은 지금은 뭐 한 10,000원, 9,800원까지는 기다려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오늘 시가에서 상당히 물량이 많거든요. 11,890원. 11,8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위험을 나는 좀 비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난 손실이 조금 더 커지더라도 한번 나는 이 종목으로 한번 슈팅 나올 때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13,000원 정도까지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신다 보니까 직장인이시잖아요.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막 음봉 크게 나오고 쭈르르 빠지다가 또 갑자기 치다가 또 쭈르르 올라가다가 빵 치고 이런 종목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계속 이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기에는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환경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본전가까지 올라오면은 매도,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락을 보여줬던 시노펙스까지 해서 종목 진단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랭키쇼 주제죠. 동전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알아보면 되겠죠, 이제? 예. 1위는 어떤 동전일까요? 1966년 1원짜리입니다. 20만 배요, 저거. 네. 지금 2만, 와. 1966년에 1원짜리 동전이요. 지금 20만 원에 거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20만 배가 올라간 거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갔군요. 저게 1원짜리 처음 생겼던 겁니까? 맞아요. 지금 1원짜리의 66년도 그렇고 100원짜리의 70년도 그렇고 다 처음 유통된 그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저는 1원짜리는 그 동전 자체가 별로 지금 제 동전에는 좀 없을 것 같아서 100원짜리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0만 원. 저거는 또 저 그때 처음 나왔습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동전. 하필 괜히 이거 잡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수익률 초라하게 느껴지실까봐 약간 염려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도
추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굳게 믿어보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